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0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다릴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그죠? 10년 뒤쯤이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작두님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 굉장히 유유자적한 어, 자연인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않을까요? 네. 시골 가서 시골 가서 농사짓고, 농사짓고, 그죠? 예. 약좋게 먹고 뭐 그죠? 뭐 10년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곧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강제 퇴출 당하여서 그죠? 그게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반반입니다. 반반. 좋기도 하고 음.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음. 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뭐 오케이인데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면 조금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작두님이나 저나 둘 다 이제 50대를 넘어섰으니까 그죠? 뭐 10년 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렇죠. 반면에 40대인 우리 자유인님은 10년 뒤에 뭐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옆에 같이 그래요? 꼽사리? 네. 뭐, 뭐 이렇게 그죠? 같이 불악을 이루면서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렇게 수염 기르는 것 중에 하나 농사 짓다가도 가끔 바이크를 좀 타고 이렇게 한번 좀 다니는 뭐. 그래요. 바이크가 싸구려 바이크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죠? 예. 우리 저번 화 때 얘기한 뭐 명품 뭐 예, 이런 얘기 그쵸? 있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꼭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사람은 어쨌든 미래를 좀 그죠? 기대를 합니다. 해서 오늘 주제를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다릴 때라고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고 두 분은 뭐 살면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유, 삶이 기다림의 연속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 누구나 다 그럴 거고. 예. 예. 그 자유님은 어때요? 네, 뭐 그 노래 제목처럼 어. 매일매일 기다려 뭐 이런 거죠. 그래? 네. 누구 노래죠? 티삼스. 매일매일 기다려. 이거 있잖아요. 그죠? 네. 왜 그 미래를 기다리는 것 중에 공감될는지 모르지만 전 제일 그 공감되는 제일 그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군대 있을 때 예. 저녁 날짜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입대하자마자 기다리죠. 그죠? 그래요? 그렇죠. 이 장교 출신은 좀 다르시죠? 저는 저녁 날짜 기다림보다 예. 훈련 끝나고 임관하는 걸 너무 기다렸어요. 그렇죠. 4개월이나 훈련하니까 이게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인간만 하면 이제 예, 그죠?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뭐 이런 그런 거였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무언가 이제 뭐 군대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고시생 같은 경우는 그죠? 그 고시 합격을 기다린다든지 또 뭐 좀 근사한 이상형을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기다리고 있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기다림이 진짜 설레일 때도 있잖아요. 예. 뭐 로맨틱한 예. 경우도 있고 또 막 생각만 해도 정말 뭐 즐거움 이런 기다림이 있기도 한데 제가 한 최근 5년 정도 사이에 기다림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뭘 네, 기다리셨는데? 좀 더 나은 미래. 아, 근데 그 좀 더 나은 미래가 이 시궁창 같은 지금 현재를 돌파하는. 근데 그 그렇죠.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력, 자제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임계치, 한계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고 참 고통스러웠었던 그렇죠. 시기가 좀 그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무언가를 기다릴 때 느끼는 기분이 뭐 설레기도 하고 뭐 고통스럽기도 한데 이제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군대를 간 사람이 저녁 날짜를 기다린다. 이건 그죠? 어찌 되었건 그 날짜는 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좀 지루하긴 해도 그다지 불안하거나 뭐
고통스럽거나 이렇지는 않죠, 그죠? 그냥 기다리는 그러네. 건데 예, 예. 예를 들면 고시 준비를 10년을 했는데 계속 낙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딴 데 갈 수도 없어. 계속 고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합격될지 말지의 장담은 할 수 없어. 그렇죠. 이럴 때 기다리는 건 그죠? 군대에서 전역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확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죠. 그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긴 한데요. 이제 그 기다림의 결과가 그 미래가 내가 원하는 게 올지 말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제 인문학적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예. 그 뭐 앞서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살면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 사람을 그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죠 남자라면 군대 얘기가 빼놓지 않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보통 사람의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봐도 하루하루 24시간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출근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퇴근 후 데이트를 할 때면 연인을 기다리고 그죠?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면 막차를 기다리죠. 뭐 어디 그뿐입니까? 주중에는 주말을 기다리고 그죠? 미혼자는 이상형을 기다리고 꿈을 쫓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죠. 우리 그 작두님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바이커 그 네. 뭐죠? 할리 데이비슨을 예, 기다리고 예, 있는 예,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레지요. 그나마 이런 기다림의 공통점이 다 기다리는 대상이 다 좋은 거네요. 나를 그렇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그렇죠. 기다리면서 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욕망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초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로 올지 말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밤중에 마지막 버스가 끊겼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죠. 그죠? 예. 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차라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택시라도 탈 텐데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도 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기다림은 기다리는 존재에게 내려진 일종의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죠?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뭐 연결선상의 얘기인데, 네. 제가 조금 전에 군대 얘기했잖아요. 그 날짜를 대부분 저녁 날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달력에다가 X표 해나가지 않아요? 뭐 그렇죠. 지워 나가죠. 네. 예. 근데 제 훈련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력에 예. 임관 날짜는 확정돼 있는데 네. 그걸 전부 X표로 네. 지워가는 걸 네. 보고 어느 날 그 구대장이 매일매일을 지워가지 말고 채워가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예. 이 한마디가 예. 지금도 기억나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치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예, 기억이 예. 있는데 그렇죠. 확정적 기다림에도 이런데 예. 불확실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예. 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기다리는 존재한테 기다림은 일종의 형벌과도 같은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막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이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예, 안 그렇죠. 나오는 거야. 예, 맞아요. 그때 이제 최대 몇 시간까지 기다려봤냐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쵸. 그죠? 저는 자연님 몇 기억에 시간 한 시간 반까지 그래요? 예, 기다려봤던 것 같아요. 별로네 그러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약하네. 어. 난 6시간 기다렸습니다. 저 정도면 좀 집착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그렇죠. 따라 다르겠죠. 옛날 우리 때는 예. 밤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요? 그죠? 그랬군요. 어쨌든 뭐 그런다고 꼭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그죠? 어쨌든 우리 인생이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예. 이게 그럼 뭐 안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어쨌든 욕망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서 기다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에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건 별다른 고통 아니지 않아요? 그죠? 결국
6시간 정도 되면 고통 아닌가? 근데 6시간 뒤에 오면 아, 그죠?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94인가? 거기서 그죠?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커피숍에서 종로에서 한참 기다리고 뭐 이러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네. 결국 기다림이 고통을 주는가 아닌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당사자한테 고통을 주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일단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예.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 가능성 예. 이런 거에 따라 좀 그렇죠? 달라질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기다리는 대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기다림은 별로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데이트 약속에서 애인 기다리는 일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인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고시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 굉장히 초조하죠. 왜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기다림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이 진짜로 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가령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고시에 합격하기를 기다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기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대상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다들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각자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가령 그죠? 그 미팅을 하고 애프터 약속을 해 가지고 처음 딱 기다리고 있을 때 한 10분, 20분 기다릴 땐 별로 불안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저처럼 한 6시간쯤 되면 그죠? 더 기다릴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그죠? 다 하겠죠. 안 올 확실히 높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상가인 모리스 블랑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이 기다릴 힘을 마모시킨다. 여기서 잠깐 블랑쇼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모리스 블랑쇼, 1907년 프랑스 캥에서 출생하여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젊은 시절 몇 년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것 이외에는 평생 모든 공식 활동으로부터 물러나 글쓰기에 전념하였습니다. 반리얼리즘의 철학자로 알려진 그는 문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급진적 사유를 보여줌으로써 후대의 여러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가이자 사상가로서 철학, 문학비평, 소설의 영역에서 방대한 양의 글을 남긴 그의 대표작으로는 도래할 책,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카오스의 글쓰기, 죽음의 선고 등이 있습니다. 끝! 느낌 오세요? 네. 블랑쇼의 주장처럼 기다림에 있어서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간쯤 기다리면 이제 거의 안 올 것 같다는 것도 지도 알아. 그죠? 가령 고시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시 합격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힘이 빠집니다. 블랑쇼는 이를 두고 기다림이 기다릴 힘을 마모시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하염없는 기다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적어지고 불안감은 커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 자제력은 소모성 자원이라고 아 그래요? 증명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없어져. 한계가 온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네. 자제력은 그렇죠. 약화된다. 뭐 이런 이거 뜻이네. 하고 아마 일맥상통할 수 예,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왜 기다리다가 이렇게 뭐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올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예. 그냥 그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에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좀 다른 대상을 좀 찾으면 안 될까요? 그죠? 뭐 그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욕망하는 대상은 점점 멀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 원하는 이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고 해서 그럼 그 이성이 기다려지지는 않는 거죠. 그죠? 또 그동안 기다린 게 아까웠으라도 쉽게 포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고시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러한 욕망과 대상 사이의 균열과 불일치로 인해서 점점 더 무기력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것뿐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보자면 기다림은 인간에게 내려진 유죄 선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전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네. 저도 이걸 직접 제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하고 사니까. 네. 근데 이게 리차드 탈러가 네. 제시했었던 매몰 비용의 오류 뭐 이렇게도 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 깊숙이 담그면 그렇죠. 잘 못 빼는 거예요. 아까웠어. 이게. 예, 그동안 아까워서. 들인 게 아까웠어. 예,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실제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네. 온다는 확신이 없을 때 네. 포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또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무기징역 뭐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쵸. 형벌을 그죠? 받고 있는 예.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것 형벌의 같아요. 기한이 없는 거죠. 네. 그죠? 그 우리가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는 앞에서 예를 들면 뭐 고시 준비생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자주 발생하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길 기다리고, 그죠? 또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길 기다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뭐 저도 이래저래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좀 기대하는 것도 많고 저 자신한테도 좀 뭔가 그렇죠. 기다리는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그죠? 네. 저도 새 책을 내면 항상 베스트셀러 되기를 기다리죠. 베스트셀러가 되면 안 읽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의미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베케트의 희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연극으로도 자주 상영된 스토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별로 뭐 연극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연극이 굉장히 재미는 없거든요. 그게 어려운 고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총 2막으로 구성된 연극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막이 딱 오르면 그죠, 무대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고 무대 위에 주인공이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은 그 별다른 사건도 없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대화만 계속 반복합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자. 그 말에 블라디미르는 갈 수는 없어 이렇게 답합니다. 에스트라공이 또 묻죠. 왜? 이랬더니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답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 말을 들은 에스트라공은 참 그렇지 하고 말하고는 또 하염없이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그죠? 예. 근데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 언제 오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 불교에서 선문답이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고도는 끝내 오지 않고 별다른 사건도 없이 그냥 심심하게 1막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2막에서도 1막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끝나버립니다. 한마디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연극인데요. 이걸 보는 관객들은 뭔가 언제 일어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재미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연극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뭔가 하면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장면이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연극에서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왜, 언제, 또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기다리는 고도는 끝내 오지 않고 인생이란 연극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극적인 예언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기다리지 마,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안 돼. 뭐 그죠? 이런 것 기다려도 같기도 별 하고. 사건 없이 그냥 끝나버리죠. 네. 그죠? 예.
사람은 누구나 고도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고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 고도는 꿈일 수도 있고요. 이상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고시 합격이 고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로또 당첨 같은 행제가 고도일 수도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욕망하는 모든 게 고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도를 기다리지만 연극에서처럼 고도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고도는 오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도를 찾아갈 수는 없을까? 그쵸, 뭐 이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고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단지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단지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에 고도가 끝내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는 마치 그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연극에서는 사람들이 욕망한다고 해서 고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도가 등장하지 않기에 인생이란 연극은 뭐 특별한 사건도 없고 뭐 색다른 반전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인생은 한편의 재미없는 연극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죠? 너무 좀 사고를 치면서 비극적이다.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그죠? 그래서 긴 인생이 조금 길고 네. 연극이 좀 짧아서 그렇지 네. 사실은 뭐 대비해 보면 그렇죠. 똑같은 예, 모습일수록 맞습니다. 비유가 그죠? 될 것 예, 같아요. 네. 사실 인생이란 연극이 재미없게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걸 좀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사건을 만들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그 고도를 등장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도는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인생이란 연극에서 고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등장하게 만들려면 고도가 왜 안 오는지 언제 올 예정인지를 좀 따져 물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도 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직접 무대를 내려가서 직접 고도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만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지고 반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새로운 사건이나 반전이 많을수록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그 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기다리다가 좀 너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한번 흔들어 보기도 그렇죠. 하고 아니면 이래야 뭐 되는 그죠. 거죠. 올라타기도 네.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반전을 누군가에 의해서 횡재에 의해서 한 방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절하긴 하고 절박하긴 한데 이미 많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욕망과 실제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도 그죠? 그 욕망을 향해 좀 다가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약간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감나무 밑에서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예, 무슨 예. 감나무를 흔들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이럴 수 블랑쇼가 있죠. 얘기한 네. 것처럼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음. 기다릴 힘을 마모시킨 상태인 거죠. 그죠? 네. 예. 어쨌든 그건 이해는 그리고 되는데 반전을 시킬 힘도 없고. 예, 네. 그렇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란 연극의 기획자인 자기가 그죠? 그렇게 고도를 기다림의 연극처럼 심심하게 끝내버릴 건지 말 건지는 어쨌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극에서처럼 기다리기만 해서는 고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기다림이란 욕망하는 고도를 만나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감내하는 행위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도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고 불안감만 커지거든요. 결국 기다리기만 해서는 고도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좀 재미있는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면 고도를 좀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도를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출근길 인문학이란 팟캐스트
하면서 이 지랄을 떠는 것도 어쩌면 고도를 찾아 나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랄 이런 건 괜찮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평생 동안 떨 지랄의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 이 지랄 이런 거는 굉장히 인문학적 그렇죠. 전문 용어잖아요. 전문 용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얌전한 것보다는 지랄을 떠는 인생, 이런 인생이 네, 재미있을 좋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왜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아니 이 옳은 얘기인데 예.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게 되게 힘든 메시지일 수 네. 있거든요. 예.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학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 더 힘내서 기다려, 언젠가 고도가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인문학이 아니에요. 너 그걸 기다려봐라. 결국 결과 뻔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너 원하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찾아 나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인문학이죠. 값싼 위안보다 그렇죠. 위로보다.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니체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이 재앙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그렇죠. 같고. 희망은 재앙이다. 이렇게 그냥 희망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결국 고통이 계속 연장되기만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니체가 희망이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최고의 재앙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예. 바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흔들 힘은 없어도 네. 감나무 밑에서 소리라도 바락바락 지르면 이 음파로 그렇죠. 음파로도 떨어질지도 몰라. 그렇죠. 네. 뭐 아니면 감나무만 기다리지 말고 딴 거 찾아 나설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예. 네, 뭔가 이렇게 사실은 누구나 다 새로운 미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좀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조난이나 재난 상황에서 네, 그걸 본인 앞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의사결정이 이거라고 그러죠. 구조를 기다릴 거냐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떠날 거냐 네, 이거부터 결정을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낚시 격언 하나 낚시. 예. 소개하죠. 저도 TV 보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한 사람의 얘기인데 되게 공감이 가요. 낚싯대의 한쪽 끝에는 벌레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바보가 있다. 그래요. 너무 이 기다림과 그래요. 정말 연결되는 얘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죠. 24시간 기다리고 있다가도 꽝 치는 경우가 생기죠. 예, 좋습니다. 자,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요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예, 사이에 예. 한 가지 글자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인사 후 대천명. 이래서 진인사 한 다음에 대천명 합시다. 뭐 이런 거죠. 원래 진인사 대천명이 그런 뜻이에요. 네, 진인사 자기가 다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네, 대천명 네. 천명을 기다린다. 네. 라는 거죠. 그죠? 가끔은 뭐 우리가 이렇게 궁색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다릴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또 그것이 현실로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상황은 기다리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블랑쇼의 주장처럼 기다림이 기다릴 힘을 마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고도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미래를 만나고 싶다면 고도를 기다리지만 말고 직접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도를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인생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